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이제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증시의 흐름을 돌이켜보면 최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이 떠오르는 감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두 기업 모두 다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 발표했는지는 잠시 후에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측면은 일단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그리고 이로 인한 달러 약세 기조, 그리고 이로 인한 최종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는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이 일주일 동안 20%가 넘는 상승폭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제 그러니까 양적 완화로 불리는 바이백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스텔스 QE,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비난까지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 패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넘치는 유동성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지금 삼성전자가 2%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장에서 장 마감 이후에 삼성전자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할 포인트는 지금 우리가 원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보다 현금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확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지금 프리장에서 쏟아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트렌드 섹터는 어떤 게 있는지 4가지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실시간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일장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들어보러 가야겠죠. 김민지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두 얼굴을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회복세를,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급락세를 보인 건데요. 그리고 장이 끝난 뒤에는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우선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뉴욕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럼 국내 증시부터 미증시까지 차례로 살펴보시죠.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양시장 보시는 것처럼 정반대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88% 오른 6,900선의 장을 마감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4.63% 급락하며 80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같은 날 한쪽은 오르고 한쪽은 급락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주로 대형 반도체주에 자금이 쏠렸고요. 반대로 중소형주에서는 매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 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3,200억 원대 매수세 보였고요. 반대로 개인과 외국인이 팔자세 보였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반대의 수급 흐름이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7,200억 원대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매도 우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국내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M% 성과급 갈등의 산업계 파업 비상부터 자금 쏠림의 소형 ETF 줄상폐 위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노조가 대규모 성과급과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현대차 노조는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는데요. 단 하루 파업으로 7,000대가 넘는 차를 만들지 못하면서 약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이 났습니다.
기아노조 역시 부분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차량 출하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갈등의 핵심은 임금 인상과 영업이익 30% 수준의 성과급 지급, 그리고 정년 연장입니다. 문제는 이 파업의 전운이 조선과 철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거쳐서 파업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고, 하나오션은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적 갈등까지 겹쳤습니다. 포스코 역시 창사 이래 첫 전면 파업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기술 추격과 또 글로벌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번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수조 원대의 생산 차질은 물론이고 청년 신규 채용이나 또 미래 투자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자금 쏠림의 소형 ETF 줄상패 위기입니다. 국내 상장 지수펀드, 즉 ETF의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전체 상품 수가 1,100개를 넘어섰지만 정작 소외된 소형 ETF는 상장 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상장된 ETF 중 투자 원금 규모가 5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4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행 규정상 1년이 지난 상품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한 달 이상 유지되면 상장 폐지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자금 유입이 끊기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퇴출당하는 매물도 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투자금이 반도체나 AI 같은 일부 대표 테마와 또 인기 상품으로만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지수를 바꿔서 상품을 리모델링해서 재도약하는 방법도 썼지만 최근엔 당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금요일 밤 뉴욕 증시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3대 지수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8% 오른 52,200선에, 그리고 나스닥은 0.43% 오른 26,000선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도 똑같이 0.43% 오르며 7,674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미국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가 확인되면서 투심이 다소 개선됐습니다. 8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56.8을 기록하면서 20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제조업이 둔화하는 사이에 서비스업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체 경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국채금리는 또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함께 살펴보시죠. 베선트 재무장관이 국채 바이백 확대를 시사했음에도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3.9bp 오른 5.28% 기록했고요. 그리고 10년물은 4.74% 기록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국채금리 반등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잡음에 불과하다라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10개 종목 가운데 7종목이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0.98% 내렸는데요. 오는 2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최근 주요 고객사의 AI 칩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계획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자 세계 1위 AI 칩 개발사 제품 가격을 조정한 건데요. 최근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일면서 메모리 공급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0.63% 내리고 마감했습니다. 올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으로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애플을 제치고 출하량 1위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지수가 반등한 날 오히려 애플은 쉬어갔습니다. 알파벳은 1.22% 올랐습니다. 상위 5종목 가운데 유일하게 뚜렷한 오름세 보였는데요. 앞서 마벨과 맞춤형 칩 계약을 넓힌 데서 보듯 AI 인프라 투자의 발주자 자리에 있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아마존은 0.57% 내렸습니다. 엔비디아와 애플과 함께 이날 하락한 세 종목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다만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AWS 수주 잔고가 4,960억 달러까지 불어나면서 향후 약 3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일감이 쌓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시총 6위 종목 아래도 함께 살펴보시죠. 스페이스X는 2.22%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금리 진정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살아난 날 밸류에이션 논란으로 눌려있던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온 덕에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브로드컴은 1.21%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내린 날 거꾸로 오른 셈인데요. 반대로 같은 맞춤형 칩 진영에서 마벨은 5% 넘게 밀렸습니다. 테슬라는 5.13% 급등하면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네바다주 교통당국이 클라크 카운티의 로보택시 운행 허가 대수를 10대에서 최대 5,000대로 늘려준 것이 계기가 됐는데요. 자율주행 사업이 규제 문턱을 하나 넘을 때마다 시장이 사업의 크기를 다시 계산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어서 금요일 미증시에서 특히 눈길을 끈 종목 3가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날 시장은 가상자산 호재와 AI 반도체 재료에 크게 반응하면서 종목별로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위험 선호 심리의 중심에 섰던 세 종목 차례로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로빈후드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주식 가상자산 거래 앱을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수익 대부분이 거래에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장이 뜨거워지는 것 자체가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이 77,000달러를 넘어서면서 한 주 동안 22% 올랐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체계를 정하는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상원에 촉구한 소식이 겹쳤습니다. 상원의 절차 표결은 다음 달 15일로 잡혀 있는데요. 규제의 큰 틀이 정해지면 거래소와 중개앱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덮게 됩니다. 덕분에 로빈후드는 13.7% 급등하며 108달러 선에 거래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완화라는 호재를 로빈후드와 똑같이 나눠 가진 종목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인데요. 코인베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촉구 발언은 코인베이스 경영진을 만난 자리 뒤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하루 사이 27억 달러 규모의 하락 베팅이 강제 청산됐는데요. 하락에 걸었던 투자자들이 강제로 되사가면서 가격을 한 번 더 밀어 올렸습니다. 덕분에 코인베이스는 8.2% 상승한 186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다만 같은 가상자산 관련주라도 최굴 기업인 라이엇 플랫폼스는 반대로 5% 넘게 내리는 흐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정책 호재로 웃었다면 AI 반도체 시장에서는 대형 호재 뒤에 찾아온 차익 실현 물량이 주가를 흔들렸는데요. 마벨 테크놀로지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맞춤형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죠. 지난 19일에 구글과 맞춤형 칩 협력을 넓히는 계약을 발표하면서 이틀간 급등을 했던 종목이지만 금요일에는 그 급등분을 되돌렸습니다. 새로운 악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틀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의 성격이 강했는데요. 같은 계약 하나가 사흘 사이에 오름폭과 낙폭을 모두 만든 셈입니다. 마벨은 5.57% 내리면서 이날 낙폭이 가장 컸고요. 오는 27일 실적 발표가 다음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국제유가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WTI는 0.22% 내린 86달러 선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0.16% 소폭 상승한 92달러 선에 거래가 됐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거래하는 나라들의 제재를 예고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오늘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럼 금은 시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달러 약세 국면에서 기금속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은 2% 가까이 오른 4,661달러 선, 그리고 은선물은 1.34% 오른 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AP통신은 법정화폐 실질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금과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힘을 얻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내용이 공개되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7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실적과 또 사흘간 이어지는 잭슨홀 미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이 증시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국내 증시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미국의 8월 S&P 500 글로벌의 PMI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년 중에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3대 지수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우존스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0.98% 상승을 하면서 53,277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나스닥과 S&P 500은 똑같은 상승률 0.43%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래 대금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색깔은 초록색, 그리고 하락하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일단 이날 시장을 한눈에 보시면 반도체주는 좀 약세를 이어갔지만 그 수급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헬스케어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도체주의 흐름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브로드컴이 1.2%의 상승폭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아폴로 그리고 블랙스톤과 같은 금융기업들과 손을 잡고 앞으로 600억 달러의 자본을 추진하겠다, 조달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1% 넘는 상승폭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살펴보시면 인텔이 2% 넘는 마이너스, 그리고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승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5% 넘게 좀 강하게 밀린 채로 거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샌디스크와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 모두 다 마이너스 약세 흐름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단이 오늘은 좀 이 금요일장에서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팔란티어가 3% 넘는 플러스권, 그리고 오라클도 3% 넘게 올랐고요. 보안주들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팔로알트 네트워크스도 2.6%의 플러스권,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0.8%의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기술주 중에서 테슬라가 정말 강하게 또 진하게 초록불을 켜내고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업체 세 곳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차량을 배치할 수 있다. 이 허용 소식이 들려오면서 5% 넘게 강하게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단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에 모더나가 피부암 관련된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때 협력사로 불렀던 머크사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냈다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금요일장에서도 2% 넘는 상승폭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일라이릴리 그리고 존슨앤존슨도 1% 내외 상승폭을 켜내면서 이 바이오단 전반적으로 수급을 가져가고 있다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장에서 실적을 내놓았던 월마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9.8%의 마이너스로 목요일장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약세 흐름이 금요일에도 이어졌는데요. 0.14%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얘기를 전달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증시로 넘어가서 지금 굉장히 큰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주주환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임라인별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8월 7일에 SK 하이닉스가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배당금을 주당 375억 원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주환원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날 당시를 돌이켜보면 주가가 4% 넘게 정규장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넥스장에서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트리거가 됐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건 미국 증시에서 샌디스크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8월 13일에
샌디스크가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냐? 투자 이후에 초과 현금, 그러니까 남는 잉여 현금 흐름의 10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좀 파격적인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그날 미국 증시에서 샌디스크가 13%에 넘는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서도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7%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주주환원을 발표했던 건 8월 19일이 되겠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파격적인 주주환원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를 돌이켜보면 주가가 10% 가까이 낙폭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마감 이후에 주주환원을 40조를 하겠다. 근데 이 40조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규모가 40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낙폭을 절반 정도 만회하는 흐름을 넥스트장에서 연출을 해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거래가 됐을 때 SK 하이닉스가 12%의 폭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장에 장 마감 이후에도 삼성전자도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었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전 때부터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때도 3% 넘는 플러스권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장 마감 이후에 실제로 주주환원 정책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이 자사주 소각과 혹은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보다 현금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확정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이 상승폭을 전부 다 뱉어내는 흐름이 나왔고요. 규모만 봤을 때는 90조에서 110조 원, 굉장히 큰 역대급 최대 규모라고 살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어떤 게 다른지 얘기를 좀 들려드리자면 배당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주주에게 현금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현금에 대해서 과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즉각적으로 현금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자리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자사주 매입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주주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받는 현금 수익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업 입장에서 본인의 자사주를 직접 매입하고 이것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식의 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EPS가 올라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연출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가가 상승하는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에 대한 차이점도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것을 자사주 매입이라고 부르는데요. 주식 수가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우려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매각의 가능성에 남아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요소가 하나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긍정적인 포인트는 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방어된다는 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과 개인 그리고 외인 떠나서 여기에 추가적인 주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일단 소각, 그러니까 매입한 주식을 전부 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주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재매각 가능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 즉 EPS,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누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의 강도를 따져보면 자사주 매입보다 자사주 소각이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발표한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전량
전량 소각, 이 부분은 정말 강한 주주환원이다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경우에는 25년에서 27년 동안 이 3년 동안에 이어지고 있는 정책인 건데요. 연간 고정 배당이 주당 1,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당 375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누적으로 이 쌓여있는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환원의 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8월 19일 여기서 새롭게 발표된 주주환원에서는 조금 바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일단 잉여 현금 흐름의 50% 이내가 아니라 이것을 초과하는 것을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끔 바뀐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제일 중요하겠죠.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과 전량 소각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40조 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얼만큼이냐? 주식 수를 봤을 때 2,407만 주고요. 전체 발행 주식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입 기간은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입을 한 이후에 전량을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건 앞으로 3분기 때 실적을 발표할 때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외신 측에서 특히 글로벌 IB 측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내놨습니다. 첫 번째로 노무라 측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노무라 측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 이후에 목표 주가를 47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냈고요.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자사주 매입이 11월 19일 그 전에 종료될 수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에서 발표되는 추가 정책, 주주환원 정책의 가능성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간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매수 의견을 내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275만 원까지 상단을 제시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2025년에서 2027년 그러니까 3년 동안 누적으로 쌓이게 되는 이 잉여 현금 흐름이 475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발표된 분을 제외를 하더라도 앞으로 최소 180조 원이나 추가적으로 환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표되는 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모멘텀까지 추가된 부분이 바로 여기에 되어 있는 이 목표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클레이즈 측에서도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국내 주식은 아니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ADR 주식의 목표 주가를 300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바클레이즈 측의 의견도 보시면 이렇게 대규모로 주주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펙스나 아니면 추가적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투자자에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다라고 의견을 코멘트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고요. 금요일장에서 발표된 삼성전자는 어떤 이야기를 내놓았는지 그리고 왜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주주환원의 규모가 90조에서 110조 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정말 많은 수치죠. 그런데 이 실상을 뜯어보면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 24년에 제시가 되어 있는 주주환원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수치가 측정이 된 것인데요. 24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내놨었냐? 앞으로 3년 동안 쌓이는 누적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정책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24년과 25년, 그러니까 2년 동안 29조가 넘는 금액을 환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6년에 들어오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환원해야 할 규모가 120조에서 140조까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전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주주에게 돌려준 29조를 제외한 90조에서 110조 원이 주주환원의 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내놓았던 건 3분기에 30조 원에 달하는 현금을 배당할 것이다라고 이 부분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주당 배당금은 10월 말에 전달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60조에서 80조, 그러니까 90조에서 110조에서 여기 있는 30조 현금 배당을 뺀 나머지 60조에서 80조는 현금을 배당할지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소각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의견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40조 원이나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직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불확실성 요소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2027년 1월 말 이사회에서 이 60조 원에서 80조 원에 달하는 규모를 어떻게 주주환원을 할지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은 별도로 15조 원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주 환원, 그러니까 이 소각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고 임직원 보상용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야기는 확정적으로 내놓은 바가 없다고 이야기를 전달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확정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현금 배당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삼성전자의 보통주 그리고 우선주 이 두 주식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난 연간 DPS를 살펴보시면 DPS를 하면 주당 배당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년에는 DPS가 보통주는 1,668원 그리고 우선주가 1원 정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 DPS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DPS가 어떻게 배분이 될지는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추정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종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요일장에서 삼성전자 보통주가 28만 1,500원이었고요. 그리고 우선주의 가격이 20만 7,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배당 수익률을 계산을 해본다면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하면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아직 DPS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DPS가 같거나 혹은 비슷하다라는 가정하에 주가를 나누고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삼성전자 보통주의 주가가 더 높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우선주가 조금은 더 높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잠시 후에 개장 상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SK 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리고 삼성전자는 30조 원에 달하는 배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월 24일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베센트 재무장관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란을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대규모 경제 제재를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 내놓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장에는 신규 주택 판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PC 물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금요일은 케빈 허씨가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기서 금리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국내 증시의 반도체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지도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9시 4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국내 시장 개장으로 넘어와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4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일단 코스피가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1%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83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1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살펴보시면 개인이 8,314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253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1,791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5% 정도의 낙폭, 그리고 우선주가 7% 정도의 낙폭을 키워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1.6%의 상승세, LG에너지솔루션도 2.62%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생명과 물산, 삼성 관련주들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에코프로 형제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9%의 상승세,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텍도 5% 정도의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시장에서 트렌드 섹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원입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의 아침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도 활짝 문을 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섹터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AI 열풍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세계 최대 AI 칩 개발사 엔비디아가 결국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현재 시각 20일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주요 고객사에게 이 AI 칩을 탑재한 서버의 가격을 15% 이상 인상을 한다고 전달했는데요. 인상된 가격은 내년 초 출하 물량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는 현재 주력 제품인 그레이스 블랙웰뿐만 아니라 차세대 가속기, 베라루빈을 탑재한 서버도 함께 포함이 됐는데요. 이번 가격 인상의 핵심 배경은 메모리 가격 급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애플과 퀄컴은 이러한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엔비디아조차 이 가격 상승을 막아내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모리 가격 상승은 메모리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오히려 이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마이크론 등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전례 없는 가격 협상력을 갖게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놨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도 40조 원 규모의 자사드 취득과 소각을 발표하는 등 이 국내 반도체 대표 종목이 연이어 통큰 주주 환원을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8월 21일 이사회를 열고 90에서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 환원책인데요. 2020년 시행한 주주 환원과 비교하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상 최대 규모의 환원 계획에도 삼성전자는 애프터마켓에서 4%가량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에서는 130조 원 주주 환원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던 만큼 실망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하락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대 110조 원의 주주 환원이 주가 하락을 걱정할 만큼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또한 만약에 실망감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배당 수익률은 오히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 배당을 노린 외국인의 수급이 기대가 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26일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AI 인프라 투자 열기가 이어질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터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21일 장중 7만 9천 달러 선을 터치했습니다. 현재는 약 7만 7천 달러대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 발표로 또 장기 금리와 달러가 한때 하락한 데다가 가상자산 규제 완화가 기대가 되면서 또 이게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가 됩니다. 가상자산 정책에 기대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촉구를 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감독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자 국내 증시에서 가상자산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기술투자는 전장에서 약 19%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지분을 이 우리기술투자가 7%가량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날과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 국내 결제업체들도 스테이블 코인 결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날은 국내 피지사 최초로 글로벌 오픈 스탠다드 생태계에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오픈 USD의 핵심 참여사로 합류했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 역시 21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소셜미디어 X가 크리에이터 보상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USDC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 USDC 발행사인 서클과 결제 정산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가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수혜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전력기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전력망 인프라 산업이 전례 없는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HD 현대일렉트릭은 8월 23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시그레 파리 세션 2026에 참가합니다. 시그레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력망 국제 행사인데요. 이번 전시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은 72.5kV와 145kV 그리고 최근 시험을 완료한 420kV급 친환경 GIS까지 선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전시를 통해 차세대 전력 기술을 선보이면서 유럽 전력망 시장에 공략을 하면서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1일 리포트에서 국내 변압기 3사인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관련 업종 최선호주로 효성중공업을 내세우면서 목표 주가를 45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효성중공업은 미국에 설치된 765kV급 대형 변압기에 약 50%를 공급하면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유일하게 765kV 변압기 생산이 가능한 멤피스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멤피스 공장을 오는 2028년까지 두 차례 증설을 하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하나투자증권은 LS일렉트릭을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른 북미 전력망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꼽았습니다. 산업용 전력 설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관련 수주도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LS일렉트릭의 올해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상반기 신규 수주는 전년 대비 217% 급증한 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연간 수주 가이던스의 약 45%가 이 데이터 센터 관련 프로젝트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투자증권은 LS일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2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최근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메신저 리보액산 암백신 임상 결과가 국내외 제약 바이오 업계에 큰 파장을 던졌습니다. 모더나는 고비용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에 성공했는데요. 이에 모더나 주가가 177% 폭등하면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25년 만에 하루 최대 상승률 기록이 나왔습니다.
역사적인 급등세에 국내 제약 바이오업계도 들썩였는데요. 삼양 바이오팜 주가는 전날 상한가에 이어 21일에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mRNA 암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자체 개발한 유전자 전달 기술의 연구 성과까지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된 건데요. 앞서 삼양 바이오팜은 자체 개발한 유전자 전달체 나노레디의 비임상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추후에 이 나노레디 연구 성과가 실제 신약 개발이나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네오 이뮨텍도 기술 이전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바이오 기업과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강세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프리갈리행 코리아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프리갈리행은 1970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생명과학 분야의 시상 제도인데요. 갈리행 재단 등에 따르면 올해 프리갈리행 코리아 후보에는 총 33개의 기업 제품과 기술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최우수 바이오 부분에는 알테오젠의 테르가제와 큐리언트의 텔라세백 등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역대 수상 제품에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프리갈리행이 개최되는 만큼 국내 바이오 산업과 관련 종목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질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 4가지 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주도 섹터가 어떤 것인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채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 섹터 4가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간 9시 1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1% 하락을 하면서 6,836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02% 상승하면서 81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상황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개인의 매수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1조 1,582억 원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435억 원 매수세 이어지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075억 원 매도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대금 상위단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5%, 아까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7.8%로 낙폭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삼성전기도 아까 플러스권이었는데 지금 음전을 했네요. 0.08%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같이 눌리고 있습니다. 1.8%까지 상승폭이 조금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2차 전지주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가 7%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아래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도 10.9%의 상승세, LNF도 17%의 상승세를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주들이 강하게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거래대금 넘어가서 살펴보시면 에코프로가 7%의 강세를 보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오늘 심택이 5% 정도의 플러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7.39%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12.8%의 플러스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 삼양 바이오팜이 상승폭을 켜내고 있는데요. 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더나가 mRNA 측면에서 이제 피부암 백신 관련된 후보물질 임상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을 발표했었죠. 코스닥 시장에서 특히 바이오단에서 이 모더나와 관련되어 있는 삼양 바이오팜이 오늘장에서도 두 자릿수대 상승폭을 켜내고 있고요. 4일 전에서도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개장 상황도 같이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어지는 저희 팍스 경제TV의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 하락이나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